새벽 4시.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인조잔디의 불빛이 켜진다. 50대 아저씨들이 20대 청년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다. 손흥민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카데미 주장 라이언 헌터가 한 달 만에 깨달은 충격적 진실. 영국인이 본 한국 축구의 숨겨진 비밀. 그 비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브래든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 맨체스터 아카데미 훈련장 라커룸이 순간 조용해졌다. 손흥민 빼고 누가 있냐고. 에단도 거들었고 루크는 아예 폭소를 터뜨렸다. 2019년 3월. 나는 17세였다. 맨체스터 아카데미 U-18 주장이었다. 영국 북부 리그에서 나름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왔다. 손에는 한국 교환 프로그램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회사 출장으로 서울을 몇 번 다녀온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편견을 버려라.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솔직히 내 머릿속엔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다. 아시아 축구는 기술은 있어도 피지컬이 약하다. 조직력은 있어도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남달랐다. 일주일 후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거대한 손흥민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이 공항 곳곳에 걸려 있었다. 역시 손흥민만 떠받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공항버스에서 만난 한국인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었다. 축구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선수라고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한국 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손흥민은 훌륭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르겠다고. 아저씨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젊은 친구, 한 달 후에 같은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서울에서 2시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천안의 한 축구 전용 고등학교였다. 학교 정문에서 나를 맞이한 건 민준이었다. 17세, 한국 고등학교 팀 주장이었다. 유창한 영어, 예의 바른 인사, 따뜻한 미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국 축구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민준이 학교를 안내했다. 첫 번째 충격은 시설이었다. 천연잔디 구장이 3개나 있었다. 맨체스터 아카데미보다 더 잘 관리된 것 같았다. 실내 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룸, 재활실, 심지어 수영장까지. 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축구 인재 양성이 국가적 목표라고. 개인 클럽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투자한다는 뜻이었다. 기숙사도 구경했다. 2인 1실, 깔끔한 방, 책상, 옷장, 개인 사물함까지 갖춰져 있었다. 여기서 3년 동안 산다고 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간다고.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더니 민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당연히 보고 싶죠. 하지만 목표가 있으니까요. 목표. 그 단어에서 뭔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학교 식당에는 200명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조용했다. 휴대폰을 보는 아이도 없었다. 그냥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영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우리 아카데미 식당은 항상 시끄럽다. 메뉴도 특별했다. 삶은 닭가슴살, 현미밥, 각종 채소,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정확히 계산된 듯했다. 영양사가 선수들 컨디션에 맞춰 메뉴를 짠다고 했다. 훈련 강도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고.
이 정도면 프로팀 수준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식사 후 민준이 제안했다. 내일 새벽 훈련을 같이 하자고. 시간을 물어보니 5시 30분이라고 했다. 영국에서는 오후 훈련만 했는데 의무인지 물어봤더니 자율이라고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애들이 나온다고. 자율인데 모든 애들이 나온다? 이해가 안 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시설은 인정한다. 시스템도 체계적이다. 하지만 실력은 어떨까? 새벽 5시 2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밖은 아직 깜깜했다. 하지만 훈련장에 불빛이 보였다. 정말 나올까? 반신반의하며 운동장에 나갔다. 그리고 내 인생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미 몸을 풀고 있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와, 이게 자율이라고? 민준이 내게 다가왔다. 벌써 30분째 개인 훈련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어떠세요? 놀라죠? 놀라긴 뭘. 충격이었다. 영국에서 새벽 5시 30분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거의 없다. 몇 명 정도는 있지만 150명? 말도 안 되는 숫자였다. 훈련이 시작됐다. 감독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오늘은 체력 테스트입니다. 12분 달리기. 12분 달리기. 쿠퍼 테스트였다. 나름 자신 있었다. 맨체스터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거든. 결과는 참담했다. 나는 2800m를 뛰었다. 맨체스터에서는 1등이었던 기록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하위권이었다. 1등은 3200m를 뛰었다. 20명 넘게 3000m를 넘었다. 같은 17세인데 이 차이는 뭘까? 패스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정확도가 말도 안 됐다. 10m, 20m, 30m. 어떤 거리에서도 실수하는 애가 거의 없었다. 슈팅 훈련은 더 놀라웠다. 골키퍼 없는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슈팅을 했다. 골대 모서리를 정확히 노리는 애들이 태반이었다. 기본기가 다른 수준이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민준이 내 옆에 앉았다. 어때요? 우리 팀 실력.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아직 절반밖에 안 봤어요. 오후에 전술 훈련 있어요. 오후 전술 훈련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복잡한 패턴을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했다. 실수도 거의 없었다. 감독이 내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우리 축구.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감독이 빙긋 웃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입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민준과 대화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훈련했어요? 민준이 천천히 대답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럼 벌써 6년째?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에요. 습관. 6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습관. 그때 깨달았다. 손흥민이 특별한 게 아니었다. 시스템이 특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토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새벽 4시. 민준이 나를 깨웠다. 라이언, 일어나세요.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특별한 것?
새벽 4시에?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다. 학교를 벗어나 10분 정도 걸었다. 동네 인조잔디 구장이 나타났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뭐야, 저거? 구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20명, 30명, 아니 50명도 넘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더 놀라웠다. 40대, 50대, 심지어 60대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새벽 축구. 민준이 설명했다. 새벽 4시부터? 네. 6시까지 2시간 동안. 말도 안 됐다. 영국에서 새벽 4시에 축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없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실력이었다. 나이가 많아도 패스, 드리블, 슈팅 모든 게 수준급이었다. 한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난주에 버스에서 만났던 그분이었다. 어때요? 한국 축구 어떤가요? 그제야 그의 질문이 이해됐다. 이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었다. 진짜 축구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축구를 놓지 않고 있었다. 저분들 언제부터 이렇게 해요?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넘게 하세요. 40년? 내 나이의 2배가 넘는 시간 동안? 그 순간 뭔가 깨달았다. 한국의 축구 사랑은 단순히 손흥민 때문이 아니었다. 깊은 뿌리가 있었다. 월요일 아침 훈련이 시작됐다. 감독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오늘부터 라이언도 정식 훈련에 참여합니다. 친선 경기를 위한 준비죠. 친선 경기? 민준이 귓속말로 설명해줬다. 한 달 후에 지역 다른 고교와 경기가 있다고. 내가 출전할 수도 있다고. 솔직히 기대됐다. 한국 축구의 실력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였다. 하지만 정식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기본기 훈련. 패스, 드리블, 슈팅을 끝없이 반복했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영국에서는 지루하다며 금방 다른 훈련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벽할 때까지 계속했다. 왜 이렇게 기본기에 집착해요? 감독이 대답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아침 식사. 그리고 30분 휴식.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술 훈련. 정말 복잡한 전술이었다. 4회, 3회, 3에서 3회, 5회, 2로 바뀌고 다시 4회, 4회, 2로 변하는 시스템. 포지션 체인지도 수시로 일어났다.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다. 하지만 한국 애들은 금세 적응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점심 식사 후 1시간 휴식.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체력 훈련. 달리기, 웨이트, 민첩성 훈련, 코어 운동. 2시간 내내 쉬지 않고 진행됐다. 영국에서는 주 3회, 4회 훈련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 6회. 일요일만 쉬었다. 강도도 달랐다. 영국에서 100이라면 여기서는 150 정도였다. 힘들지 않아요? 민준에게 물어봤다.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게 프로가 되는 길이에요. 프로가 되는 길. 그 말에 무게가 있었다. 2주차가 되자 내 몸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체력이 늘었다. 처음엔 훈련 중간에 지쳤는데 이제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기술도 향상됐다. 특히 패스 정확도가 많이 좋아졌다. 기본기 반복 훈련의 효과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영국에서는
재능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타고난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고 없으면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노력이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 처음에 실력이 부족했던 애가 몇 달 만에 주전이 되는 경우, 체력이 딸렸던 애가 팀에서 가장 오래 뛰는 선수가 되는 경우, 모든 게 노력의 결과였다. 3주차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했다. 감독이 프로팀 훈련을 견학하자고 제안했다. K리그 팀의 훈련장을 방문하는 거였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했다. 깔끔한 시설, 완벽한 잔디. 프로는 역시 달랐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선수들의 태도였다. 20대 중반, 후반의 프로 선수들이 고등학생들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 기본기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 선수가 패스 연습을 하고 있었다. 30m 거리에서 정확히 상대방 발에 공을 보내는 연습. 100번 연속 성공할 때까지 계속했다. 저 선수, 누구예요? 국가대표예요. 이미 월드컵에도 나갔던 선수고요. 국가대표가 기본기 연습을? 영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선수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고등학생들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 말에 모든 게 정리됐다. 한국 축구의 비밀은 바로 이거였다. 끝없는 기본기 연습.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나이와 상관없는 노력. 손흥민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거다. 매일 새벽 훈련, 기본기 반복,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었던 거다. 4주차 마지막 주. 드디어 친선 경기 날이 다가왔다. 상대는 서울의 한 명문 축구 고등학교였다.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강팀이었다. 경기 전날 밤, 긴장돼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영국 축구와 한국 축구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민준이 내 침대 옆에 앉았다. 긴장돼요? 조금요. 걱정 마세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그럴까? 스스로는 잘 모르겠었다. 라이언, 내일 경기에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거요. 한 달 전의 자신과 비교해보세요. 한 달 전의 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영국 소년. 지금의 나. 겸손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넘치는 학생. 분명 달라졌다.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경기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경기장에 도착하니 상대팀이 먼저 와 있었다. 서울 명문고 선수들이었다. 체격도 좋고 움직임도 날카로워 보였다. 워밍업을 시작했다. 상대팀 선수들의 볼 터치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패스 연습도 마찬가지였다. 실수가 거의 없었다. 우리 팀도 만만치 않았지만 상대팀은 한 수 위처럼 보였다. 감독이 라커룸에서 마지막 당부를 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나는 후보 명단에 들어 있었다. 후반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경기가 시작됐다. 첫 10분간은 팽팽했다. 서로 견제하며 기회를 노렸다. 우리 팀도 나쁘지 않았다. 한 달간 연습한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상대팀의 압박이 거세졌다. 우리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이에
3명이 달라붙었다. 패스 실수가 늘어났다. 전반 20분. 상대팀이 먼저 골을 넣었다. 정교한 패스 플레이였다. 우리 수비진이 완전히 뚫렸다. 5분 후 추가골이 나왔다. 이번엔 개인 기술이었다. 상대 윙어가 우리 수비수 2명을 연달아 제쳤다. 전반 30분에 세 번째 골.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이었다. 전반전이 3회 0으로 끝났다. 라커룸 분위기는 침울했다. 선수들 표정이 어두웠다. 민준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감독이 차분하게 말했다. 실망하지 마라. 이런 경험이 너희를 성장시킨다. 후반전이 시작됐다. 우리 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상대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후반 20분. 감독이 나를 불렀다. 라이언, 들어가라. 드디어 내 차례였다. 한 달간 준비한 순간이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됐다. 상대 선수들의 눈빛이 매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한 달간 배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첫 볼 터치는 나쁘지 않았다. 상대 선수가 압박해왔지만 침착하게 패스했다. 한국에서 배운 기본기였다. 몇 분 후 좋은 기회가 왔다. 미드필드에서 공을 받았다. 앞으로 드리블할 공간이 보였다. 영국에서라면 주저없이 돌파했을 거다. 하지만 한 달간 배운 게 있었다. 주변을 먼저 봤다. 오른쪽에 민준이 있었다. 완벽한 패스 코스였다. 공을 넘겨줬다. 민준이 좋은 슈팅을 했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다. 아쉬웠지만 좋은 플레이였다. 좋았어, 라이언.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 순간 깨달았다. 개인 플레이보다 팀 플레이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하지만 경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상대팀이 더 강했다. 후반 30분, 네 번째 골이 들어갔다. 40분에는 다섯 번째. 추가 시간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까지. 최종 스코어 7에 0, 완패였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다. 선수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몇 명은 울고 있었다. 나도 충격이었다. 한 달간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라니. 감독이 들어왔다.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다. 고생했다. 오늘 많은 걸 배웠을 거다. 한 선수가 물었다. 감독님, 우리가 이렇게 약한가요? 약하지 않다. 상대가 더 강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라이언, 어땠나?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민준과 긴 대화를 했다. 힘들죠? 이렇게 지는 게, 네, 충격이에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전국대회 가서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훈련도 그때 시작했고요. 얼마나 걸렸어요? 강해지는데 1년? 아니 2년 정도? 2년. 긴 시간이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요. 하지만 동료들이 있었어요. 감독님도 계속 격려해 주셨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일주일 후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훈련은 계속됐다. 7회, 공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감독이 개인 면담을 요청했다. 라이언, 한 달 어땠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천천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 축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영국에 돌아가서 뭘 할 거냐? 여기서 배운 걸 전파하고 싶어요. 쉽지 않을 거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도 해볼게요. 감독이 빙긋 웃었다. 그 마음을 잃지 마라. 마지막 날이 됐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민준과 다른 선수들이 배웅 나왔다. 잊지 마세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민준의 마지막 당부였다. 네. 절대 안 잊을게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다.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편견은 사라졌다. 대신 존경심이 생겼다. 한국 축구에 대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그리고 결심했다. 영국에 돌아가서 이 경험을 나누겠다고. 맨체스터에 도착했다. 팀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브래든이 첫 질문을 했다. 어땠어? 거기서 왕 노릇했지? 예전 같으면 허풍을 떨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완전히 달랐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어. 동료들이 이해했다. 무슨 소리야? 너 우리 팀 주장인데. 주장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야.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새벽 훈련을 시작했다. 처음엔 혼자였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기본기 연습에 집중했다. 패스, 드리블, 슈팅을 끝없이 반복했다.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한 달 후, 에단이 합류했다. 그 다음엔 루크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다. 감독도 놀라워했다. 팀 전체의 기본기가 향상됐다고. 패스 성공률이 15% 올랐다고. 6개월 후, 우리 팀은 지역 리그에서 우승했다. 10년 만의 일이었다. 1년 후, 나는 맨시티 아카데미 테스트에 합격했다. 꿈만 같았다. 테스트에서 면접관이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주저없이 대답했다. 한국에서 배운 겸손함과 끈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 달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편견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 개인보다 팀을 생각하게 됐다. 재능보다 노력을 믿게 됐다. 그리고 깨달았다.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이유를. 그건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의 시스템, 문화, 그리고 끝없는 노력 때문이었다. 새벽 4시에도 축구를 사랑하는 아저씨들. 매일 기본기를 연습하는 고등학생들. 국가대표가 돼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프로 선수들. 그 모든 것이 손흥민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다. 여러분도 그런 편견 하나쯤 갖고 있지 않나요? 나처럼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성장은 그 편견을 깨뜨릴 때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함, 기본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꾸준함,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믿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당신의 편견은 무엇인가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솔직한 감상과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